요즘 계란이랑 고기 열심히 챙겨 드시죠? 그런데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몸이 무거워지셨다면 이미 근육이 조용히 녹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이 근육을 지탱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1년이면 근육이 30% 줄어들 수 있고 3년이면 휠체어에 의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섭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늦어요.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고기도 잘 먹고 보충제도 챙기는데 왜 힘이 안 생기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율이에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속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70대 이후엔 위산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위산이 줄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그냥 장을 통과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근육을 지키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는 거요.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몸만 더 상하죠. 근육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어디가 불편해지는지 아세요?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앞으로 몸을 숙여야 하고 계단은 난간을 꼭 잡아야 오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모이면 결국 외출이 두려워지고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럼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기와 계란만으론 채워지지 않는 진짜 단백질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특히 흡수율이 90% 이상인 식품들과 근육 합성을 켜는 스위치 같은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현장 경험에서 나온 지혜거든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 계단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육은 한번 줄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빠르게 무너지거든요. 처음엔 계단이 힘들고 그 다음엔 평지 걷기가 힘들고 결국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정보는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특히 마지막 장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방법으로 지팡이를 버린 분도 계시고 손주를 다시 안아 올릴 수 있게 된 분도 계세요. 그분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2주 만에 몸이 달라지더래요. 댓글로 지금 여러분의 근육 상태가 어떤지 한번 나눠주세요. 계단 오르기 힘드신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에 힘을 빌리는지, 아침에 다리에 힘이 없는지 솔직하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 만난 74세 김순희님은 평생 건강관리의 모범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고 새끼 잘 챙기고 매일 고기와 계란을 드셨죠. 주변에서는 다들 건강 비결을 물어볼 정도였어요. 자식들도 엄마는 건강해서 걱정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날씨 탓인가 싶었대요. 가을이라 쌀쌀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3개월 후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에 힘을 빌려야 했고 반년이 지나자 혼자서 목욕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검사 결과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60%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기도 먹고 보충제도 챙겼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 때문이었습니다. 위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기만 먹으니 절반 이상이 그냥 배출돼 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김순희 님이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2스푼씩 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광고에서 이거 먹으면 근육 생긴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대요. 그런데 보충제 성분을 보니까 류신이라는 중요한 아미노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단백질은 많은데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었던 거죠.
김순희님처럼 성실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으세요. 나는 다 챙겼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좌절감이 크거든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들였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허탈한 거예요. 하지만 방법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김순희님께 식단 조정을 해드렸어요. 고기 양을 줄이고 대신 황태와 검은 콩을 늘렸죠. 보충제도 끊고 건새우 가루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졌고 한 달 후엔 혼자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단백질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근육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양을 주면 70대, 80대도 근육이 자라요. 반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게 과학이에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김순희님은 지금 다시 아침 산책을 하세요. 손주들도 안아 올릴 수 있게 됐고요. 가족들이 엄마가 다시 젊어졌다고 좋아한대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녹이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해도 근육 손실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짚어볼 문제는 바로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위산이 부족하면 절반 이상 흡수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국내 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70대의 단백질 흡수율은 20대의 60% 수준이래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만큼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산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5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이 돼요. 그런데 단백질은 위산이 있어야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거든요. 위산 없이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지 않아요. 74세 김순희 님도 매일 삼겹살을 드셨지만 흡수되지 않아 근육이 줄었어요. 고기를 먹으면 포만감은 있는데 실제로 몸속에서 활용되는 양은 절반도 안 됐던 거예요. 배는 부른데 영양은 안 들어간 셈이죠. 이렇게 몇 년 지나니까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부드럽게 조리하고 식사 후 커피를 바로 마시지 않아야 흡수가 유지됩니다. 고기를 오래 푹 끓이거나 찜으로 만들면 단백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쉬워져요. 반대로 구워서 먹으면 단단해져서 소화가 더 어려워지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기만 집중 섭취하면 장염증이 생겨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굽거나 튀긴 고기는 염증을 더 악화시키죠.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에는 AGES라는 염증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근육세포를 공격해요. 평소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시지 않나요? 커피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니까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류신 부족 문제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스위치를 안 켜면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의 평균 류신 섭취량은 권장치의 절반이래요. 이게 왜 문제냐면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 자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조립이 안 되는 거죠. 마치 공장의 재료는 많은데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것과 같아요. 류신은 특히 나이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해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70대가 되면 2배 이상 먹어야 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젊었을 때처럼 먹으니까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69세 박정호님은 매일 두부를 드셨지만 류신 부족으로 근육 합성이 멈췄어요. 두부에도 단백질은 있지만 류신 함량이 낮거든요. 박정호님은 채식을 선호하셔서 고기 대신 두부를 드셨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류신이 적어요. 이런 경우엔 검은콩, 황태, 건새우처럼 류신이 풍부한 식재료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중에서 류신이 가장 많고 황태와 건새우는 동물성 중에서도 최고예요. 이 세 가지만 잘 챙겨도 류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단백질 보충제만으로는 류신을 충분히 채우기 어려워요. 보충제는 순수 단백질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류신 비율이 낮거든요.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류신 함량을 표시 안 해요. 식단에 류신이 풍부한 식품이 들어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염증성 단백질 문제예요. 붉은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높아져 근육이 분해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근육 만들려고 고기를 먹는데 오히려 근육이 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방법의 전형이죠. 서울대 연구팀은 고기 위주의 식단을 가진 노인의 염증 지표가 3배 높다고 보고했어요. 염증은 근육을 공격하는 주범이거든요. 특히 구워서 먹는 고기는 염증을 더 심하게 유발해요. 고온에서 조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염증 물질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몸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근육 세포를 공격해서 분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염증 때문에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72세 윤미자님은 하루 한 번씩 고기를 드셨지만 염증이 심해져 근육이 오히려 줄었어요.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근육이 계속 분해되거든요. 윤미자님은 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이럴 땐 황태나 검은 콩처럼 염증을 완화하는 단백질 식품을 섞어 드세요. 황태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항염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품들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염증을 줄이면서 단백질도 챙길 수 있죠. 튀기거나 태운 고기는 근육 손상을 촉진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AGES라는 염증 물질이 생기거든요. 혹시 구운 고기나 튀김을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조리법부터 바꿔보세요. 찌거나 삶는 게 훨씬 안전해요. 네 번째는 식사 타이밍 문제예요. 밤늦게 먹은 단백질은 흡수되지 못하고 장에서 부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에 먹으면 위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요. 밤에는 소화 기능이 낮 시간에 60%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노인 영양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단백질 섭취 시 위 배출 시간이 2배 늘어난대요. 그 말은 단백질이 위에 더 오래 머물면서 부패하고 독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몸에 해롭죠. 암모니아 같은 독소가 생겨서 간에 부담을 주고 신장도 상하게 해요. 73세 김효수님은 늦은 저녁 단백질 식사로 속 더부룩함과 근육 감소를 겪었어요. 저녁 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김효수님은 밤 10시쯤 야식으로 라면에 계란을 넣어 드시곤 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단백질은 저녁 7시 이전, 점심에는 충분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점심때가 소화력이 가장 좋거든요.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가 위산 분비도 가장 활발하고 소화 효소도 많이 나와요. 이 시간에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과식은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특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게 많아지는데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요. 여러분은 단백질을 언제 가장 많이 드시나요? 타이밍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 조합 오류예요. 특정 식품과의 조합은 단백질 흡수를 막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좋은 식품끼리 만나도 조합이 나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음식궁합이라는 게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시금치의 옥살산은 칼슘 흡수를, 요구르트의 칼슘은 철분 흡수를 저해한대요. 예를 들어 황태국에 시금치를 넣으면 칼슘이 옥살산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장이나 담낭에 쌓여서 돌이 되는 거예요. 78세 박동유님은 황태국에 시금치를 넣어 먹다 결석이 생겼어요. 본인은 영양을 챙긴다고 시금치를 넣었는데 오히려 해가 된 거죠. 박동유님은 한 달에 2~3번씩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가셨대요.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황태는 미역, 건새우는 채소, 검은 콩은 우유나 밥과 함께 드세요. 황태에 미역을 넣으면 요오드도 챙기고 칼슘 흡수도 좋아져요. 건새우는 당근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먹으면 키틴의 효과가 배가 되고요. 검은 콩은 밥에 섞으면 철분 흡수가 잘 돼요. 식후 커피, 고용량 비타민C와 단백질은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커피의 탄닌 성분과 비타민C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비타민C를 1000mg 이상 고용량으로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30% 이상 떨어져요. 혹시 단백질 음식과 커피를 함께 드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30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식후에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게 영양 흡수를 막는 거예요. 커피는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만 바꿔도 근육 손실 속도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녹기 시작하면 빠르게 무너지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다시 살릴 수도 있어요. 70대, 80대도 근육은 자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근육을 되살리는 진짜 단백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부터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풀려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져요. 생선을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60% 정도인데 황태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는 형태로 변하거든요. 황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신기해요. 명태를 겨울 추위에 밤새 얼렸다가 낮에 녹이는 걸 반복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소화 효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시니어분들도 황태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금치와 함께 끓이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황태의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황태국엔 미역이나 물을 넣는 게 훨씬 좋아요. 미역은 요오드가 있어서 갑상선에도 좋고 무는 소화를 도와줘요. 아침 공복에 황태 우린 물을 한 잔 마시면 위장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소화력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황태물은 단백질도 있고 위벽을 보호하는 성분도 있거든요. 아침에 위가 텅 비어 있을 때 황태물을 마시면 위벽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루 종일 소화가 편해져요. 황태를 국으로만 드셨나요? 아니면 구이로도 즐기시나요? 황태는 굽거나 쪄서 먹어도 좋아요. 특히 살짝 구워서 참기름에 묻히면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세요.
마늘하고 고춧가루 조금 넣으면 밑반찬으로도 최고예요. 황태는 보관도 쉬워요. 건조 상태로 냉동실에 넣어두면 1년도 거뜬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물에 불려서 쓰면 되니까 편하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건새우예요. 건새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키틴 성분이 장 내 염증을 완화합니다. 키틴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나쁜 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줄여줘요.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60g이나 들어있어요. 이건 소고기보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게다가 류신도 풍부해서 근육 합성에 딱 좋죠.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C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하세요. 건새우의 구리 성분이 비타민C와 반응하면 흡수가 방해받거든요.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아침에 비타민 먹으셨으면 점심에 건새우 드시는 식으로 조절하세요. 된장국이나 밥 위에 가루로 뿌리면 냄새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새우 특유의 비린내가 싫으신 분들은 가루로 내서 양념처럼 쓰면 돼요. 밥 한 숟가락에 건새우 가루 반 숟가락만 뿌려도 하루 필요한 류신의 30%를 채울 수 있어요. 건새우는 주로 반찬으로만 드시지 않나요? 사실 건새우는 양념으로 활용하면 훨씬 먹기 편해요. 나물 무칠 때나 국 끓일 때 한 줌씩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영양도 좋아지죠. 김치 담글 때 넣어도 좋고 전 부칠 때 반죽에 섞어도 고소해요. 건새우 고르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색깔이 너무 빨간 건 색소를 넣은 거니까 피하시고 자연스러운 분홍빛을 띠는 걸로 고르세요. 크기는 작은 게 오히려 껍질까지 먹기 좋아서 칼슘 섭취에 유리해요.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류신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근육 합성과 손상 방지에 도움을 줘요. 류신은 아까 말씀드린 근육 합성 스위치고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이라 근육이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보다 3배나 많아요.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근육세포가 늙는 걸 막아주거든요. 운동하고 나면 근육에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안토시아닌이 그걸 청소해 주는 거예요. 요구르트나 칼슘 보충제와 동시에 섭취하지 않습니다. 칼슘이 검은 콩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검은 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철분인데 칼슘이랑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돼요. 아침에 칼슘 먹으셨으면 저녁에 검은 콩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나누세요. 밥에 30% 정도 섞거나 콩물로 만들어 매일 한 잔씩 드세요. 검은 콩밥을 지을 때는 검은 콩을 미리 불려야 소화가 잘 돼요. 최소 4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불리는 게 좋아요. 콩물은 검은 콩을 삶은 물을 따로 모아서 차처럼 마시면 되고요.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이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시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밥에 섞는 거예요. 그냥 쌀 씻을 때 검은 콩도 같이 넣으면 끝이에요. 검은 콩으로 두유를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삶은 검은 콩을 믹서에 물이랑 갈아서 체에 걸으면 고소한 두유가 나와요.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으면 더 건강하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실천 로드맵입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2주 실천 프로그램으로 종아리 둘레와 악력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아요. 제 연구실에서 실험했을 때 평균 종아리 둘레가 1cm 늘고 악력이 2kg 늘었어요. 갑자기 과량 섭취하지 말고 천천히 늘리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되고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천천히 적응하면서 양을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첫 주에는 절반 양으로 시작하세요. 1주차에는 황태물, 건새우가루, 검은 콩밥으로 적응해 보세요. 아침에 황태물 한 잔, 점심에 검은 콩밥, 저녁에 건새우 가루를 국이나 반찬에 뿌려 드시면 돼요.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에 황태 반 마리, 건새우 한 줌, 검은 콩 밥 공기 한 공기면 충분해요. 2주차에는 황태 계란찜, 검은 콩 우유, 된장국을 추가해 보세요. 황태를 찢어서 계란찜에 넣으면 부드럽고 영양도 좋아요. 계란 3개에 황태 반 마리 정도 넣으면 되고요. 검은 콩 우유는 삶은 검은 콩을 믹서에 갈아서 만들면 되고요. 된장국에 건새우를 넣으면 감칠맛이 배가 돼요. 매일 1.5리터 이상 물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이 잘 배출돼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1시간에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꿔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시작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의외로 쉽게 습관이 되거든요. 특히 이 3가지 식품은 구하기도 쉽고 조리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5번째는 체크리스트예요. 실천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 후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계단 오를 때 다리 떨림, 악력 같은 걸 체크해 보세요. 간단한 노트에 날짜별로 기록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기록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 나와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진 게 보여요.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달 후 처음 기록과 비교하면 스스로도 놀라실 거예요. 6번째는 가족과 함께하기예요.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쉬운데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돼요.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실천해 보세요. 가족 건강도 챙기고 여러분도 동기부여가 되니까 일석이조죠. 이렇게 2주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이 달라집니다. 제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 80%가 2주 안에 변화를 느꼈어요.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해요. 제대로 된 영양만 주면 70대도 80대도 근육은 자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기와 계란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어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류신이 풍부한 식품,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조합이 필수입니다. 이 3가지가 근육을 지키는 핵심 열쇠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1년에 30%씩 줄어들고 3년이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저녁 7시 이전 황태 우린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기. 이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황태물은 만들기도 쉽고 맛도 담백하고 위장도 편하게 해줘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황태 한 마리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 30분만 끓이면 돼요. 한번 끓여 놓으면 냉장고에 3일은 보관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채울 수 있죠. 생강이나 대추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의 다리 힘을 지킵니다. 습관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황태물 한 잔, 그것만으로도 3개월 후 여러분의 근육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휠체어에서 벗어난 분, 손주를 안을 수 있게 된 분, 혼자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으로 근육을 잃는 대신 오늘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근육을 지켜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식품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써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황태물 한 잔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2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하시는지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